사이에 유사 매매가액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1순위 시가 없었고요. 2순위 유사 매매 사례가액 없었어요. 3순위로 가는데 기준시가, 나라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죠. 그런데 세법에 어떤 규정이 하나가 더 있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속세 이야기하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의 절세 해법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큰 게 보통은 부동산, 아파트 한 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느냐, 상속재산으로 이 아파트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속세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우리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도록 세법에서는 그냥 두지 않고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사례입니다. 6월 1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6월 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 시점을 상속 개시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게 이제 우리 재산평가일의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요 사망일 6월 1일을 기준으로요. 이 시점에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일까? 아파트 가격은 뭘 보고 알 수 있죠? 뭐 부동산에 가서 우리 아파트 보통 요즘 얼마에 팔리나요?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집 근처에 다른 아파트들이 팔렸는데 저기 몇 동 몇 호에는 얼마로 팔렸다더라, 뭐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제시하는 공식 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동주택 가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거의 한 80% 이하로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재산가액이 평가가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실제 상속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전 6개월 그리고 이후 6개월 사이에 시가가 있으면 그 시가를 우리 아파트의 상속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자, 6개월이면 언제일까요? 6월 1일 이전 6개월이면 언제요? 5, 4, 3, 2, 1, 12월까지 넘어가겠네요. 작년 12월 1일부터 6월부터 6개월 이후는 언제예요? 7, 8, 9, 10, 11, 12, 12개월이겠네. 올해 12월 1일까지. 전년도 12월 1일 그리고 당해 12월 1일 사이에 시가가 있었다면 그 시가를 우리 아파트의 평가 가액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가가 뭐냐? 단순히 부동산에다가 내놓는 그런 호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주변에 우리 아파트가 아닌 다른 동호수가 거래된 그 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의 매매가가 실제하거나 감정가가 있거나 혹은 공매, 경매, 수용당해서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매매가, 감정가, 공매, 경매, 수용가가 있다면 이걸 시가로 봅니다. 시가라는 거는 제3자, 불특정 다수하고 거래했을 때 형성되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 다른 사람하고 이 아파트 거래했어?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한 아파트를 뭐 어떻게 거래했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경우에 적용될 수가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처분하는 그 가격을 상속재산으로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아파트 가액이 그대로 내가 양도하는 양도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어요.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6개월 이내에 이런 거래가 일어났다면 이 매매가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겠죠.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해당 재산의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감정가인데요. 요거는 감정평가 법인이라던가 감정평가사한테서 받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억, 30억, 40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수준에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공시된 가격이 10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요, 두 군데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받아서 평균 가액을 우리가 감정평가 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요 사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감정평가서도 작성돼야 되고, 감정평가 기준일 그리고 감정평가 작성일 모두 다 요 전후 6개월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매매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고, 감정가는 작성일하고
또 기준일이 모두 6개월 내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게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건 실제 사례. 2022년 6월 1일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매매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감정가액도 없었어요. 감정가액이라는 거는 납세자가 선택해서 하거나 혹은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은행이라던가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거나 하면 감정평가가 있는 거지만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감정가액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공매 시가도 전혀 없었죠. 그러면 시가가 없는 거예요. 전후 6개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1순위는 시가로 보지만요. 2순위 시가가 없으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거는 우리 재산과 위치, 용도, 면적, 그리고 기준 시가가 유사한, 동일한 다른 물건에 대한 매매 사례 가액이 있다면, 다른 물건에 대한 이러한 시가가 있다면 얘를 내 재산의 시가로 보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101동 102호였어요. 101동 202호가 팔린 게 있었다. 그러면 요 팔린 가격을 우리 아파트의 시가로 봐서 상속재산가액으로 넣어버리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 여러분 2021년 12월 2022년 요 한 해 가운데 이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래 절벽 기간이었습니다. 거의 거래가 없었어요. 미친 듯이 상승만 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에 거래 절벽이 있어서 1년 사이에 유사 매매가액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1순위 시가 없었고요. 2순위 유사 매매 사례가액 없었어요. 그래서 상속재산 가액을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 시가가 없었기 때문에 납세자는 어떤 선택을 했냐? 3순위로 가는데 기준시가, 나라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죠. 왜냐? 시가 없어요. 유사매매 사례가액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준시가로 한 겁니다. 요때 신고한 기준시가가 약 23억 정도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23억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해서 상속세 신고를 모두 다 마치고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세법에 어떤 규정이 하나가 더 있냐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20년 6월 1일이거든요.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할 거고요. 신고 기한이 지나가고 플러스 9개월, 상속 개시일로부터 총 15개월이 지난 거죠. 토탈 총 15개월이 지난 요 기한을 과세 결정 기한이라고 하는데, 요 전체 기간 안에 만약에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있다면 요거를 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가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볼 수 있다라는 확장된 시가 개념이 있었어요. 마침 여러분 상속일로부터 1년 반 전에 30억으로 거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이후에 약 2년 정도 있다가 세무조사가 나왔거든요. 이 시점에 실제 거래된 매매 사례가액이 거의 42억 정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럼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선 여러분 어때요? 상속 개시 시점에 요 전후 6개월에는 거래된 게 하나도 없었다 하더라도 너 최소한 2년 전 사이에는 30억으로 거래된 게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건 42억까지 거래되고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23억으로 상속재산을 그냥 신고한 걸 놔두기에는 어때요? 차이가 너무 많이 크죠.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 기간 동안에 2년 전 그리고 이후 9개월 내에 있는 요 30억의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로 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변경시켜서 추가 과세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요,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거래 절벽이 일어난 시기에 우리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들어가서 낮게 상속재산이 보고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세관청에서 앞뒤 기간을 확장시켜서 그 사이에 굉장히 우리 아파트와 유사한 거래가액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시가로 봐서 상속재산가액을 높여버리는 이런 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여러분 평가 차이에 의한 우리가 과소신고기 때문에 특별히 상속재산에 대해서 적게 신고했다고 가산세가 붙거나 납부지원 이자 상상액이 붙거나 그거는 제외가 돼요. 그래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시가는 가산세는 제외되지만 상속세 자체가 굉장히 높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아파트를 내가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면요 웬만하면 가능하면 감정평가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주변에 유사한 다른 아파트가 뭐 아무리 높게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나의 해당 재산인 이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감정평가한 가액이 가장 정확하죠. 아무리 102호하고 202호라도 여러분 층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이 다르면 위치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나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사실은 좀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실제 30억에 거래됐다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 가액은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 분들이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신고하고 보고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제가 특별히 아파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가격으로 상속재산이 평가돼서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상속조사 때 괜히 우리가 예측했던 시가보다도 더 많이 부과돼서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앞서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정평가를 두 곳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둘 다 합쳐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수수료는 또 500만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니까 여러분 절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때 요 시가를 높여놓으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높여놓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재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높아진 거니까 높아진 만큼 양도세는 또 절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로 하면 2년 전이랑 9개월의 그 가격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그렇죠. 그거는 후순위예요. 후순위. 1순위 매매 감정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 그리고 2순위는 6개월 전후 사이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이거.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2년 전과 9개월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뼈가 있으면 그냥 1등이지 1등.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감정평가의 문제도 요 분도 사실은 이때 돌아가고 싶으셔서 돌아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게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돌아가시면 사실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낮게 평가되어 있을 때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상속세액을 결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동산 자산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요, 국세청에서도 감정평가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만약에 요 기간 내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국세청이 감정가액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고 감정평가를 하기도 해요. 고액재산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에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